자본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였지만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되었고 주가는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상당폭 하락했지만 가계와 기업 부문의 신용 증가 흐름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김현수 과장입니다. 지난 1월 16일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는데요. 오늘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금융시장 동향, 자료 작성을 담당하시는 두 과장님들을 모시고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유차원 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안재원 과장입니다.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최근에 이러한 금융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에 원활히 파급되었습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완화 흐름은 다소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자본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였지만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되었고 주가는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내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에 영향받아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급등했는데요. 한미금리 역전폭은 계속 커져 3년물과 10년물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국 국채 금리의 흐름과 비교하면 어땠나요? 주요국 국채 금리는 개별 국가의 경기와 물가 여건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변동폭과 방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단기 금리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주요 단기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했지만 연말 연초 수급 여건으로 인해서 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합해보면 장단기 금리 모두 상당폭 하락한 것 같네요. 국고채 수익률 곡선을 한번 보시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모든 만기 구간에서 하방 이동했는데요. 중단기 구간에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국고채 시장을 보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있는 데다 원화 외평채 발행도 전개될 예정이어가지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금년 중 국채 발행 계획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금년 중 국채 총 발행액은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한 218조 원, 그리고 순 발행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50조 원 증가한 100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추경 금액까지 더해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추경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추경 규모를 대략 20조 원 내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채 발행 계획과 과거 추경 발행 경향을 살펴보면 국채 발행은 상반기에 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채 수요 여건은 어떤가요? 기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규제 비율 충족,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장기 국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조달 비용 감소를 예상하고 국채 매입 대기 수요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운용자산 증가율의 둔화, 듀레이션 축소로 채권 투자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채 만기 도래분에 대한 재투자, 이걸 지속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수요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투자는 WGBI 편입, 보험사의 본드 포워드 거래 관련 초장기채 수요, 그리고 국고채 시장의 접근성 개선,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외국인 투자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에 올해 이제 발행 물량이 계획된 게 많다 보니까 발행 물량의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초과 공급이 국고채 금리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년 중 국채 공급 규모와 투자 수요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상당한 규모의 수급 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과 공급 규모가 만기별로는 중단기 구간에 편중되고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반면 투자 수요는 하반기 중 외국인의 자금 유입에 따라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급 요인은 국고채 금리의 상당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해서 수급 갭이 큰 상반기에 점증하였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기준금리와 국고채 전망 경로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어떤가요? 네, 기준금리 기대 경로와 국고채 금리 전망 경로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고채 금리 전망 경로가 상당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국내 요인으로는 추경 그리고 추경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 가능성,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이것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참가자들의 미국 정책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는 또 국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여건이 일단 양호하고 물가 상승률도 견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경로가 우리와는 반대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참가자들도 당분간 한미 국채 금리가 양국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하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경우는 다소 확대된 것 같네요. 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연말 풋클로징 영향으로 다소 확대됐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발행 수요는 연말 계절 요인으로 축소됐는데요. 12월 중 회사채는 우량물을 중심으로 소폭 순발행되는 데 그쳤고 수요 예측을 실시한 기업도 한개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의 경우는 어땠나요? 외국인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12월 중 국고채 만기 상한 영향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2024년 지난해 전체로는 25조 원 증가하면서 2023년보다 유입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중 감소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채권 투자가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향후 외국인 채권 투자는 연초 투자 자금이 집행되고 국고채 만기 도래분이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낮은 수준의 단기 차익 거래 유인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향후 유입세를 좀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통 이후 연말까지 좀 큰 폭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코스피는 지난 금통위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1월 들어서는 국내 주가 저평가 인식과 연초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으로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는데 또 지금은 그 영향이 상당폭 완화된 것 같아요. 네, 시장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지만 12월 중순 들어서 빠르게 완화됐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축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스피가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미 달러화 강세와 같은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연말까지 반도체 그리고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순매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네요. 네, 외국인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작년 8월 이후에 순매도세가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12월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특히 범용 반도체 부문의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밸류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1월 들어서는 주가 저점 인식, AI 반도체 부문의 성장 기대 등에 힘입어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주가의 흐름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내 정치 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은 업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신용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지만 가계와 기업 부문의 신용 증가 흐름은 이제 다소 약해졌습니다. 10월, 11월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상당폭 하락한 것 같아요. 네, 12월 들어서 은행 대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단기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먼저 가계 주담대 금리는 이제 가상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표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금리 흐름을 보자면 은행들이 이제 지난 7월 이후에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초까지 이제 가상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대출금리 상승 효과가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12월 들어서는 그 영향이 이제 상당히 좀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이제 단기 시장 금리 하락과 함께 그 일부 은행들이 이제 고신용 차주 대상 대출이 늘어난 효과가 가세하면서 좀 큰 폭 하락했고 기업 대출 금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향후 은행 대출 금리는 이제 일단 은행들의 가상금리 인상이 일단락된 만큼 주로 시장 금리에 연동되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 수신금리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 수신금리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금리의 영향으로 이제 정기예금과 시장성 수신 모두 낮아졌습니다. 특히 정기예금 금리는 이제 그동안 은행들이 자금 유치 움직임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그동안 좀 많이 확충을 한 데다가 최근에 대출 증가세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자금 확보를 위한 금리 경쟁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계대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네요. 네, 가계대출은 전월에 의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 관련 대출을 보시면 최근 주택거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가계대출 관리 조치도 이어지면서 증가폭이 이제 4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에 따른 신용대출 상황과 그리고 부실채권 매상권과 같은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제 2024년 연간 전체를 보시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제 2.6%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업권별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업권별로 보면 이제 대출 수요가 일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를 했고 비은행권은 이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대출이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를 하면서 비은행권 전체 증가 규모는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또 가계대출 흐름이 궁금한데 가계대출 둔화세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불확실성이 좀 높은 만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단기적 시기에서 보자면 일단 가계대출 증가세가 아마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이제 최근 주택 경기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당분간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대출도 보통 3월까지는 명절 상여금이라든지 평가 상여금이 지급이 되면서 상환되는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좀 다소 높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유의해서 저희가 계속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어땠나요? 네, 12월 기업 자금 조달은 큰 폭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과 직접 금융 조달 모두 이제 감소를 하면서 큰 폭의 순상환을 기록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그 순상환 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12월에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큰 폭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반기에는 기업 대출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하반기 들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4분기 중에 기업 대출의 감소폭은 약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출 경기가 둔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투자가 좀 위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시설 자금 수요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자금 수요가 둔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 대출, 그러니까 이제 상가나 오피스와 같은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들이 상반기 중에는 좀 늘어났었는데 3, 4분기 이후에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측면의 요인도 있을까요? 네, 공급 측면에서는 우선 은행들이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 점이 대출 둔화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타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 대출의 축소율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늘어났던 기업 금융 지원책들이 이제 좀 축소되고 있는 점도 기업 대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는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 또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수요 측 요인과
또 은행들의 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 자기자본 비율 관리, 그리고 금융지원 축소 등의 공급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올해의 기업 대출 증가세를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당분간 작년 하반기와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업 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 자금 조달이 위축이 성장 모멘텀 약화로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채나 주식 등 기업의 직접 금융 자금 조달 현황도 궁금합니다. 직접 금융 조달은 CP와 단기 사채를 중심으로 순상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CP와 단기 사채는 이제 기업들의 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차입금 상환의 영향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회사채는 연말 기관들이 북클로징에 따라서 이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당분간 연초 효과와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은행들이 대출 영업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집행이 재개되면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과 은행들이 금년 중 기업 대출 목표를 고려할 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율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이제 일부 취약업종과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애로 가능성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행권의 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인가요? 네, 12월 은행 수시는 정기 예금이 감소했지만 수시 출식 예금이 큰 폭 유입되면서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시 출식 예금은 기업들이 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자금 예치와 그리고 가계 쪽에서도 상여금이 예치되면서 큰 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은 대출 증가세가 좀 둔화되면서 은행들이 자금 조달 요인이 낮아진 데다가 지자체의 연말 일시자금 이제 인출이 있다 보니까 상당폭 감소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자산운용사의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수시는 이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서 좀 자금을 인출하면서 MMF가 큰 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되었으나 대내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금융 여건의 완화 흐름은 제약되었다는 평가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와 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주요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주택시장 조정과 가계대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금년 전체로는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행태 그리고 정책대출 공급 규모 등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건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이제 건설사와 시행사에 대한 이제 부실 우려가 최근 들어서 일부 좀 현실화되는 모습인데 이들 부문에 대한 익스포즈가 큰 기관들이 자산 건전성과 자금 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류창훈 과장님, 안재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1월 마켓 브리핑을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2월부터는 커뮤니케이션국 김미주 과장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